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 중입니다. 오늘 민주연합이 발표한 공무원 연금 개편안이 계약이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발표된 정부 여당 개편안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안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 사안 취재한 성지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연합 개편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정부 여당 안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오늘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면 함께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여율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내는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급률은 퇴직 후 연금액의 연간 인상 비율을 뜻합니다.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의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입니다.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7만 원의 연금을 내는 셈입니다. 정부 여당안은 현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기여율은 4.5%로 낮춥니다. 민주연합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수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여율을 최대 10% 수준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낮춰 1.8% 안팎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연합의 안을 따르면 공무원들은 지금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하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 액수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 공무원 연금 체계에서 7급으로 입직해 30년간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은 퇴직 후 월 17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안대로 연금 체제가 바뀌면 월 96만 원, 기존의 54% 수준으로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민주연합의 안은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보다 조금 삭감돼 160에서 170만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 여당안의 경우에는 노후 대책과 관련된 방안은 있습니까? 정부 여당안은 반절로 줄어든 연금 지급액을 어려워진 노후 소득을 퇴직수당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민간의 39% 수준이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안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의 첫 번째 이유였던 재정 절감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민주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정부 여당안대로 연금을 삭감해 줄이는 정부 재정적자 보조금은 2080년까지 약 342조 원입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인상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약 375조, 오히려 33조 원가량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어쨌든 민주연합 방안이 정부 여당안보다는 조금 더 이익인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이번 민주연합의 개혁안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의 논의 없이 민주연합 단독으로 제출됐다는 것에서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민주연합 개혁안이 가진 문제점들 때문인데요. 먼저 민주연합안은 개혁안에서 공무원 연금을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연금은 당해년도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연금의 가장 큰 목적이 적정한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실질 소득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요. 민주연합의 안대로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면 5년 동안 오르는 물가 인상률만큼 연금이 삭감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 쟁점이었던 소득 재분배 방식이 포함된 건 역시 문제였습니다. 네, 소득 재분배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소득 재분배는 단순하게 말하면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많으면 그 반대로 만들어서 수급자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식입니다. 예. 화면의 수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의 절반을 A값으로, 수급자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 보수를 B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보수의 절반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년간 전체 공무원 보수를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한 공무원 B씨의 재직기간 평균 보수를 1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만 원의 절반이 100만 원과 150만 원의 절반이 75만 원을 더하고 여기에 지급률 1.9%, 재직기간 30년을 곱해서 총 연금액인 9,9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소득 재분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연금 총액은
그 8,550만 원에 불과해서 소득재 분배 방식을 도입한 9,900만 원대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재 분배 방식은 새누리당과 정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연합이 오늘 내놓은 안에도 이 방식이 일정 부분 도입됐는데요. 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7% 중 2.5% 상당은 기존처럼 낸 만큼 받는 소득별의 방식을, 4.5%는 국민연금식의 소득 재분배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채택되면 공무원들한테는 어쨌든 부정적이라는 거죠. 네, 소득 재분배 방식이 채택되면 전체 공무원 연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 방식은 현재 국민연금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소득 재분배는 바람직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도 삭감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분배되는 금액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재분배의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2027년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줄어들 예정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분배 정의를 위해서라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공무원 연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낫다는 지적입니다. 소득 재분배 방식이 정작 재분배 정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오늘 만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현명 교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공무원연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공무원 연금액이 점점 국민연금으로 통합돼 가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연금의 연금액이 인하돼서 국민연금과 같아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발생이 되는 거고, 연금은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연금제도를 만든 목적이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제1의 원칙,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거지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 재분배는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연금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노조가 민주연합 당사를 점거했다고 하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연합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해준 전공로 부위원장과 조합원 20여 명은 오후 5시께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공로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오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이충재 전공로 위원장이 정치야합을 중단하라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도 정부의 공무원 연금기금 부당 사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영로 공로총 위원장은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은 그동안 정권의 황금 창고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기금을 고갈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오늘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공투본 역시 다음 달 1일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고, 민주노총도 총파업 4대 의제의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계약 중단을 상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